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의 선부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교직 경력은 제가 1993년 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안산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올해로 햇수로 29년 동안 안산에서만 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산의 변화되는 상황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 안산의 인구가 한 25만에서 30만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는 지금 원곡동에서도 사실은 뭐 외국인들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외국인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제가 또 눈으로 보았네요. 안산 전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의 국적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재작년에 아마 100개국을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00개국 이상의 많은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학교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국적을 보면 아주 다양하지는 않아요. 다문화 학생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접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오면서 경험한 친구들은 바로 내 옆에 친구들이 나와의 다름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말을 조금 못하는 친구들 정도로, 또는 뭐 그냥 내 친구, 내 또래 친구 정도로 생각을 하지, 그것이 뭐 틀리다라든가 배제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걸 보면 아무래도 이쪽 단원구 쪽에 고등학교에 근무하시게 되고, 특히 원곡동이나 선부동 지역에 근무하시게 되면 일반 학생들이 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 배워지는 것이 되게 크구나, 오히려 그것이 차별을 강화하고 편견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깨는 중요한 그런 경험이 되는구나, 이런 걸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 학생들의 좀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미 상당히 성숙한 상황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하고는 상황이 다른데, 특히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도 입국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언어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 일상생활을 회화를 한다는 거하고 정식으로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의 고등의 내용을 배운다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들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뭐 2, 3학년 때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수업에 적응할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서로 이렇게 말이 통하는 친구들끼리 함께 모여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 학급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도 낯설잖아요. 낯설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제 다문화 학생들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파악이 되면 그 학생들의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연결, 부모님과 연락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부모님의 언어 구사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도 함께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 희망이 진학인지 아니면 취업인지 같은 내용들도 미리 판단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학기 초에 보통 저희가 면담을 하게 되면, 학생 면담을, 개별 면담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학생들은 재차 면담을 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을 알게 되잖아요. 한 2번 정도 시행하시면 아마 대강의 사항들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중도 입국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친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 가정 학생들의 경우에는 친한 친구들이 대단히 많이 잘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너랑 친한 친구 중에 한국말 잘하는 친구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거나, 또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얘기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도와줘 라고 부탁을 하면 학생들이 얼마든지 금세 나서서 같이, 그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해 줍니다. 한 가지 처음에 그 언어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극적이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교사의 지시에 대해서 반응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학생이 나를 뭐 부정적으로 바라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얘가 지금 상당히 좀 의기소침해 있구나. 선생님한테 마음을 열어야 될지, 이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되게 약간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그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 없어. 선생님은 다 똑같은 학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의 이런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도 알아. 다만 언어적인 능력이 조금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는 건데 그거는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은 금세 해결할 수 있는 별것 아닌 문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고 또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서 너는 그냥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일 뿐이고 다른 특별한 어떤 존재이고 특별히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아마 금세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학생들의 이 교과 지도야말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실 수업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교실에 엎드려 있는 이 중도 입국 학생들을 보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교사들이 사실은 상당히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엎드려 있는 학생을 볼 때 상당히 큰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수업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수업을 구안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별로 수업을 하게 하고 모든 별로 서로 모르는 학생들 가르쳐주고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수업들을 매우 많이 디자인하고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지의 내용들을 옮겨 적는 내용이라도 한글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정도의 해도 되겠지라고 선생님들의 이런 학습 목표에 대한 허들을 다르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어 수업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중국어 이중언어 강사 또는 러시아어 이중언어 강사들을 이제 모셔서 그분들이 하루에 보통 적은 반은 이제 2시간, 그 다음에 이제 4시간 정도, 많으면 4시간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한국어 수업을, 교과 수업을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런 한국어 수업을 아마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가서 한국어 수업을 배우고 교과 수업 자체에서는 우리가 교과의 진도들 또는 각 교과별로 성취 수준들을 다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잡지 마시고 이 학생들이 어쨌든 교실 세계 내에서 수업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친구들과의 이런 상호관계, 상호작용 또는 교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국어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 교과 수업을 통해서 이게 함께 배우는 능력이잖아요. 이런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한국 사회에서 이 협력하며 사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이 마음의 짐이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지도 영역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 영역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에서의 사실은 생활지도는 거의 성인들의 생활 모습과 거의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이미 몸도 마음도 다 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갖는 그런 생활 세계에서의 다양한 모습들은 우리가 갖는 모습하고 사실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다만 학교의 규율, 학교가 정한 규칙, 학교에서 정한 규칙은 이것은 사회생활 어디에 가서도 통용되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이 학생이 다문화 가정 학생이라서 부모님들이 직장에 2분이나 나가시고 그래서 늦을 수밖에 없겠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혼자 챙겨서 학교 나온 학생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학생은 봐주지 않고 다문화 가정 학생은 얘들은 그러니까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교칙과 학급 내의 그런 규율은 꼭 지켜야 된다고 주지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에 시간 맞춰 오는 것, 그리고 중간에 아무 말 없이 조퇴를 하거나 무단조퇴를 하거나 무단결석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런 큰 틀에서의 이런 교칙 그리고 규율들을 명확히 지키도록 그것은 당연히
똑같이 지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잘 오지 않는 학생이라든가 늦게 온 학생들의 경우가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연계가 어쨌든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학생의 부모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달라고 해도 연락을 다시 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한편으로는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학부형이 그래도 겨우 의사소통하는 이 학생들보다 언어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오히려 그 가정에서는 가장 한국말을 잘하는 학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다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 교사 개인의 능력으로는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와 상의하신다든가, 그 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시 다문화 지원본부가 있으니까 다문화 지원본부를 통해서 학생의 부모에 대한 필요한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것이 더 편하고 또 그게 또 맞는 그런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쯤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든가 몸이나 이것들이 모두 자랐기 때문에 사실 가정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노력도 되게 크고 또 그런 성향도 되게 크고 이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래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다만 학교에서 필요한 정도의 연락을 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학생이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켰을 경우에 선도위원회를 연다든가 이럴 때는 학부모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한 좀 이제 사실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한 연락들을 할 수 있는 통로를 꼭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와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그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 외에는 사실은 딱히 교사가 더 이상의 이 노력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해. 왜냐하면 이거 이상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 다만 꾸준히 계속 연락을 해서 연락이 되는 방향을 찾아봐야지 정도고, 그 외에 이 학생들의 개별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거는 지자체의 지원 같은 것들도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노력들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까지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경우에도 다문화 담당 부서와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면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교과지도는 고등학교에서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실한 생활의 바탕 위에서 이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배경에 있는 것은 뭐냐면 강한 성취 욕구입니다. 그런 상황을 본다면 이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그런 의식을 많이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 외국인 자녀 학생들, 그러니까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 입학 제도를 활용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대단히 쉽습니다. 네, 이런 사항을 학생들한테 충분히 인지시켜 주신다면 네가 원하는 진로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진로 교육이 대단히 필요한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선생님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아이들한테 안내도 하겠지만, 또 학교 차원에서도 다문화 학생들의 진학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들을, 또 얘들이 많으니까, 사례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충분히 제공해서 많은 그런 변화들을 또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곳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배우고 익히는 목표가 뭐냐, 내가 다음 단계, 다음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곳이야라는 학교의 그런 가장 원론적인 그런 그런 개념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에서 29년 동안 교사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안산에서 처음 교사로 발을 내딛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저는 상당히 많이 인간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내가 측지어 생각하지 않고 또는 날카롭게 부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던 눈에서 이해를 많이 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눈으로 변화되었다고, 제가 인간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인간적인 성장의 내면에는
제가 그동안 학교 생활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학생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학생들하고 만남을 통해서 내가 가졌던 이런 인간의 측면들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조금씩 변화하고 깨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성장을 했고요. 특히 다문화 관련한 교육들을 하면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부모의 모습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처한 현실들을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문 같은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안산에 오셔서 우리 다문화 학생들을 이제 처음 만나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생님이 또 내면적으로 성장을 하고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이런 과정이 사실 어렵거나 힘든 과정이라면 저도 뭐 권하거나 웰컴이라고 하지 않겠는데, 사실 상당히 재미있는 경험이기도 하고요. 학생에 대한 문제를 놓고 선생님들이 함께 그 학생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면서 서로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또 대단히 재미있고 한편으로는 되게 보람된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쪼록 안산에 오시는 선생님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꼭 이것을 보신다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때 그 말씀해 주신 선생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꼭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